자, 미국 경제에 갑자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. 정말 단 하나의 숫자 때문에 시장이 발칵 뒤집혔고 이게 우리 지갑 사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연쇄 반응을 일으켰거든요. 그래서 오늘 대체 이 숫자가 뭐길래 이러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일이 닥칠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.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22,000입니다.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숫자 같지만 이게 8월 미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성적표였거든요. 근데 이 성적표가 사실상 빨간불, 경고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. 대체 왜 그랬을까요?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냐면요. 전문가들은 적어도 7만 5천 개는 될 거라고 봤거든요. 근데 실제로는 22,000. 와, 이거 뭐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. 단순히 예측이 틀렸다. 이 수준이 아니에요. 미국 경제라는 엔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 균열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. 8월의 이 충격적인 숫자는 그냥 어쩌다 한번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거든요.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반, 그러니까 고용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더 큰 문제의 일부였던 겁니다. 게다가 더 걱정스러운 건 알고 보니까 예전 데이터들도 다 하방 수정됐다는 거예요. 이건 마치 벽에 작은 금이 간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 균열이 훨씬 더 크고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발견한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.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누구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느냐는 겁니다. 이 타격이 주로 고임금 서비스직에 집중됐다는 점인데요. 이분들이 사실 소비 여력이 가장 큰 사람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진다는 건 곧바로 경제 전체의 소비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. 상황이 구직자들한테는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어요.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오랫동안 유지되던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는 걸 알 수 있죠. 이제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보다 나와 있는 일자리가 더 적어졌다는 뜻입니다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그렇죠. 노동자들이 월급 좀 올려주세요 라고 말할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이 고용시장에 생긴 균열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결국 모든 경제는 사람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. 바로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, 소비자,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압박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.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. 지금까지 미국 소비자들은 그래도 꽤 씀씀이가 좋았거든요. 그런데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나선 거죠. 지금처럼 일자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그 견고해 보였던 소비마저 무너지는 건 정말 시간 문제라고 말입니다. 일자리는 줄고 있고 지갑은 닫힐 위험에 처해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단어, 경기 침체. 이게 정말 현실이 되는 걸까요? 그런데 아직 속단하기는 이릅니다. 왜냐하면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아주 강력한 버팀목이 준비되고 있거든요. 바로 소비가 좀 주춤하더라도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려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. 정부의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. 기업들이 공장을 더 짓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막 확장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. 금리를 낮춰서 돈 빌리기 쉽게 만들어주면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할 거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투자가 결국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지금의 고용 한파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인 거죠.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 연착륙이라는 겁니다. 비행기가 쿵 하고 추락하는 경착륙, 즉 경기 침체는 피하면서 부드럽게 착륙하는 거죠. 경제를 뜨겁게 달궜던 인플레이션을 잡되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게 하는 정말 섬세하고 어려운 조종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 모든 작전의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죠. 연방준비제도, 즉 페드로 넘어가서 이 상황이 그들의 중대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시선은 연준으로 쏠리는 겁니다. 지금 연준의 심정이 딱 외줄타기 같을 거예요. 한쪽 발은 무너져가는 고용시장에, 다른 한쪽 발은 아직도 꿈틀대는 인플레이션에 걸치고 있는 거죠.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다시 뛸까봐 무섭고 가만히 있자기에 경제가 그냥 푹 꺼져버릴 것 같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. 그래서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0.25%포인트 정도만 살짝 내리는 소폭이나 상황이 좀 우려되긴 하는데 일단 지켜보자는 아주 신중한 신호죠. 다른 하나는 0.5%포인트를 확 내려버리는 대폭이나 이건
경제가 정말 위험하다. 응급조치 들어간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겁니다. 그럼 시장은 어느 쪽에 베팅하고 있을까요? 현재로서는 소폭 인하 쪽이 압도적입니다. 연준이 아직은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 이 두 가지 위험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줄타기를 할 거라고 보는 거죠. 근데 이 결정은 미국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.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그 파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거든요. 연준의 결정은 곧바로 전 세계 다른 중앙은행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. 특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바로 다음 주에 열려요.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다른 나라들도 경기 부양을 위해 따라서 내릴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지 전 세계가 지금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. 그동안 미국 달러의 힘이 정말 막강했잖아요. 다른 주요 통화들이 다들 맥을 못 쳤죠.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구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. 이건 수입 물가부터 해외 투자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자,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. 지금 미국 경제는 연착륙이냐 경기 침체냐 하는 아슬아슬한 웻줄 위에 서 있습니다. 정부와 중앙은행은 어떻게든 이 균열을 메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과연 앞으로 닥칠 또 다른 충격을 버텨낼 만큼 그 기반이 정말 튼튼할까요? 이 질문의 답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.